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 특집으로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한음 이덕형은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당쟁을 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품이 너무 좋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즉 31세에 대제학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영의정 한음 대감이 대청마루에 앉아 선비들과 이야기 중 전갈이 들기를 어느 누더기 옷을 입은 누추한 노인 한 분이 문전에서 대감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백성이면 대감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내쫓아 보내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덕형 대감은 그리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단단히 일러놓은 터라 하인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어디 사는 누구라는 것을 듣자마자 대감은 황급히 뛰어나가다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그대로 한쪽만 신고 대문까지 뛰어나가 누추한 노인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모셔 상석에 앉으시지 않으려는 노인을 굳이 상석에 앉으시게 한 후 큰 절을 올리는데 허리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누추한 촌노는 어려서 지금의 초등교사격인 시골 서당의 훈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선비들과 아전들이 감복하여 얼굴을 오래 들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옛 훈장님이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것 같아 옛날의 은공을 생각하시고 가실 때 쌀가마를 딸려 보내자 훈장님은 영의정을 다시 무릎을 꿇게 한 후 호령을 쳤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스승으로 부르지 말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예화로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이자 식물학자인 교수에게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명철이란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총명하여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예쁜 풀잎을 하나 뜯었습니다. 풀잎을 손에 든 명철이는 풀잎의 이름이 알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가지고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하면서 힘찬 걸음으로 학교로 갔습니다. 명철은 선생님에게 풀잎을 보이면서 선생님, 이 풀잎이 예쁜데요.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은 풀잎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보아도 풀잎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철아, 나도 무슨 풀인지 모르겠다 하시며 명철이 손에 풀잎을 다시 쥐어 주었습니다. 명철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선생님이 이것도 모르시나 하며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명철이가 돌아서 가려는데 선생님이 명철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참, 너의 아버지께서 식물학자이시지? 집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여쭈어 보아라.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아닌가 하며 명철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명철은 아까 그 풀잎을 아버지께 내밀면서 아버지, 이 풀 이름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은 모른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억양 속에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풀잎을 받아들고 어디 보자 하시면서 한참을 보시더니 이 풀은 나도 처음 보는 거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셨습니다. 명철은 더욱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는 아실 거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다시 명철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몹시 바쁘셨나 봐. 내일 다시 학교에 풀잎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다시 여쭈어 보렴. 틀림없이 내일은 가르쳐 주실 거야.
그 다음날 아버지는 명철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철이가 풀잎을 다시 학교로 가지고 갔습니다. 풀잎의 이름을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부탁을 드립니다. 풀잎의 이름은 이러이러한 풀입니다. 명철의 아버지는 풀잎을 선생님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도록 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명철이가 다시 선생님 앞에 풀잎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이 풀잎의 이름을 모르신대요.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 명철아, 선생님이 어제 집에 가서 그 풀잎의 이름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다시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풀잎의 이름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철이는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뒤에 명철이는 선생님의 말씀도 더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야기는 초임교사 시절에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명철이 아버지는 교육의 참뜻을 아시는 분이고 덕망 높고 매우 겸손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수업을 집중해서 안 듣고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교육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고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명철이 아버지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자녀의 선생님보다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도 지위도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내 자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보다 학력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여 선생님을 낮추어 보는 언사나 멸시하는 태도를 자식 앞에서 보인다면 자기 자식도 선생님을 똑같이 무시하며 믿고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습과 학교 생활을 등한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 중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인 선생님을 욕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보도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반대로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썽을 부립니다. 내 자식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자식의 기준에서 부모가 함께 존경할 때 교육의 효과는 큰 것입니다. 현 시국으로 볼 때 국회의원이나 법조계 인사들 및 고위공직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하지만 시시한 이야기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의정, 한음, 이덕형이 옛날 시골 훈장님을 대하는 태도와 명철 아버지의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나라를 이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본받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배고팠던 시절을 극복하고 이제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 도덕적으로도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이 천지개벽을 해서라도 도덕적인 인품을 갖춘 법조인 및 국회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평생 교육을 해온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빕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15일인데 제가 12일 유럽 해외 성지 순례 출발로 인해서 3일 미리 당겨서 방송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